안녕하세요. 웃자경제 공일동입니다. 자, 저희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반쯤 됐습니다. 한 달 반쯤 됐고, 영상이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긴 하는데, 보시면 좀 기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자체가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가면서 발견한, 아하!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에 알아두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가족, 친척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금융 지식에 관심은 있으나 난이도가 어렵다. 중급 이상이거나 이미 그 필드에 발을 담근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만 있지 완전 생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이 너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도 그랬고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내용들 이 정도는 알고 재테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큰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퍼즐에서 조각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조각만 듣다 보면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머리가 아팠고 저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 이제 지금 MZ세대들 20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예적금이 뭔지도 헷갈리시는 분들부터 이미 고수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좌를 두고 자산을 분배를 해서 배당금이랄지 ISA 계좌랄지 발행어음이랄지 여러 가지를 이미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한 배경들이 있어서 저희는 오케이 그러면 우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그죠? 그 정도의 내용을 다뤄보기 시작을 하자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요. 오늘은 발행어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발행어음 하면 이미 듣는 순간부터 머리 아파 복잡해 그게 뭔데 도대체 어떤 단점이 있을까 선입견을 깰 만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걸 이해한다면 이자율이 높다면 내가 할 만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미 저희는 이제 발행어음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 특히 원화도 있고 달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것들 중에 달러 발행어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은행하고 증권사의 차이가 뭔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행에 입출금 통장이 있고요. 또 파킹 통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이건 뭐라고 하냐면 CMA 통장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은행권에서 자 그러면 파킹 통장처럼 이자를 주는 게 또 뭐가 있지?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적금이라는 게 있고 그럼 예금 중에서도 예금이 좀 더 이자를 높다는 건지 알고 계시죠? 적금보다. 원화와 달러 중에 어떻게 이자를 셀까 했더니 달러 정기예금 이자가 좀 더 셌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자 비슷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 증권사에서 CMA라고 하는 그 계좌입니다. 여기에서 RP라는 상품이 있더라. 그 RP에 원화와 달러가 있더라. 근데 역시 원화 RP보다는 달러 RP가 이자가 좀 더 세더라 해서 그 점을 저희가 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은행과 증권사를 비교해서 저희가 설명드린 영상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안 보셨다면 자, 저희 채널에 오셔서 저희가 비교해 놓은 영상 한번 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 요 뒤에 등등등 중에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자, CMA에 RP 말고 들어가 있는 상품 중에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다. 발행어음이 뭘까? 발행어음이 뭘까요? 발행어음은요.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근데 뭐예요? 만기는 1년 이내고 투자 위험 등급은 4등급이다. 발행어음의 단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어음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보시면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자, 예금자 보호 금융사마다 각 개인에게 5천만 원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게 예금자 보호법이죠. 근데 발행어음 요건 보호가 안 됩니다. 자, 증권사에서 발행한 RP도 보호는 안 됐습니다. 아시죠?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증권사의 신용 그죠? 그것만 믿고 그냥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발행한 RP는 담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뭘 줄까요? 우량한 채권을 줍니다. 어떤 채권? 국채, 공채, 국공채 같은 그런 튼튼한 우량한 채권을 줬습니다.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은행권의 달러 정기 예금이나 증권사의 달러 RP나 이 발행어음 중에 이자가 발행어음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1년 이내긴 하나 내가 원하는 기간을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원화든 달러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가지 상품이 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도 해지했을 때 저희가 예금이나 적금, 은행권에서 중도 해지하면 페널티가 셉니다. 이자가 거의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중도를 해지해도 페널티가 적습니다. 많이 안 깎여요. 이 이자를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위험한데 살펴봤더니 안정성을 보니 투자 위험도 4등급입니다. 초저위험군은 아니지만 저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RP는 그 몇 등급이지? 5등급이더라고요. 여기 언급된 것처럼 담보를 국공채로 주는 정도의 5등급이고 그 바로 전 단계 4등급입니다. 발행어음은.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고위험군이 아니라 안전성을 그래도 추구하는 4등급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장점이 많은 상품인데 내가 아무 증권사에 가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키움증권 하는데 가면 내가 발행어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요. 초대형 증권사 딱 4군데에서만 발행어음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NH투자, KB증권 요 4군데는요. 국가가 허용한 발행어음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증권사입니다. 순자산이 4조 이상인 초대형 증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다른 증권사에서는 발행어음을 판매하지 않는다.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RP, 또 증권사 중에 초대형 4대 증권사의 발행어음 요 3가지 중에 이자는 어떨까? 오른쪽에 올려놓은 게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자율이 그래도 제일 높았던 우리은행의 외화 정기예금의 2개월, 3개월, 12개월을 저희가 표시를 해놨죠. 단기 3개월이 4.9% 제일 셌습니다. 1년이면 4.09%죠. 4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의 이자는 얼마나 되는데 해서 저희가 살펴봤더니 그 4군데 중에서 저희는 한국투자증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4군데 중에서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특판도 얼마 전에 있었죠. 특판 보시면 6개월 이상이면 5.2% 이자율을 준다. 꽤 높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은행이나 증권사들 중에 이자가 제일 그래도 높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을 한번 더 들여다보자. 여기서 발행어음, CMA 중에 발행어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놨는데 은행에 통장이 있다면 증권사에 CMA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CMA가 뭐냐? CMA, C는 캐시의 약자고 M은 매니지먼트고요. A는 어카운트입니다.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를 앞글자의 이니셜 CMA라고 한다. 캐시 현금이죠. 매니저는 관리하는 어카운트 계좌다. 요 CMA 중에 종류가 4가지가 있다.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다음에 RP라고 하는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본 그 다음에 MMF하고 MMW라는 게 있는데 펀드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발행어음 중에 원화 발행어음이 있고 한국 돈으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묶어놓을 수 있는 원화 발행어음이 있고 달러가 있으실 때는 달러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달러 발행어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대 초대형 증권사의 발행어음 잔액이 얼마나 될까? 자,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보시면요, 어마무시하죠. 2023년 3분기 말에 32조나 몰렸습니다.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이 약간 높습니다. 이 이자율은요, 계속 업앤다운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행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4군데에 들어가셔서 이자를 가끔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시겠죠. 한국투자증권의 지금 발행업 약정형일 때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달러는 1년에 5.25%를 줍니다. 자, 원화는 4.15에서 4.3%를 준다. 자, 6개월, 1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금융사에서 발행하는 이 발행어음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저희가 오늘 살펴봤던 장점 또 단점에 대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가치가 있을까? 내가 좀 불안해. 나는 그냥 그래도 은행권이 믿음이 더 간다. 난 조금 이자율을 덜 주더라도 은행에 투자할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4대 초대형 증권사고 국가에서 허용을 한 거고 또 뭐 위험금 투자 등급 위험도를 보니까 4등급 정도면 A-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요 금융사들은 그래도 버틸 것 같다. 나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위험한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앞으로 1년 정도는 내 어느 정도의 목돈을 묶어놔도 되겠구나. 자, 요런 발행어음은요.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투자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왜냐면은 1년을 묶어놓는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거 길게 묶어놓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적어도 1년을 묶어놓는다고 했을 때 지금 기준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약정한 5% 이상의 이자를 내가 만기됐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는 그런 예측을 했을 때는 이 고금리 상품에 돈이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거냐. 자, 미 대선이 올해 11월 5일 날 있는데 대선 전에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연말까지 끌고 갔다가 그때 금리 인하가 될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언제 될까요? 미국보다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미국보다 늦게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언젠가는 금리가 인하됩니다. 빠르면 6월에 될 수도 있고요. 5월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측하에 수신금리, 예적금 금리, 투자상품의 금리는 먼저 내립니다. 매년, 그죠? 또 매달 바뀌는 그런 금리 뉴스에 귀가 열리고, 아, 내가 지금 팔아야겠구나. 아, 내가 지금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달러를 바꿔놓고 떨어졌을 때, 달러가 좀 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겠구나. 그럼 그 시간차 동안 나는 그럼 이 돈을, 오케이. 자, 달러 예금, 달러 RP, 달러 발행어음 넣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계획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내가 정보를 내 거로 만들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듣기 싫은 금융, 경제 뉴스, 이 큰 판에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시면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저희가 아하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아지는 그런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